수시 해석 제16장 프리의 해석에서 세 번째 파트로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그릴 때 시간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x축이 시간축이고 y축이 함수값인 f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를 그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진폭이 C1이고 그리고 코사인이고 t 플러스 그리고 위상각이 여기서는 이제 2분의 파이만큼 위상각이 이제 앞서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기가 라지 t인데요. 현재 이 주기 라지 t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제3의 축을 하나 더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 t의 역수값이 우리가 주파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보는 결국은 주기 t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이쪽에 제3의 f라는 축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밑에 그림인데요. 시간축, 함수값축, 그리고 제3의 주파수축 이렇게 나타냈고, 그래서 이 주파수가 지금 t분의 1이기 때문에 t분의 1이라는 이 지점에다가 이 함수 곡선을 우리가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쪽에서 우리가 쳐다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곡선이 f 이퀄 0이라는 이 지점에 투영이 되어서 이게 지금 한 것처럼 투영이 됐다는 뜻입니다. 투영이 돼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그 함수가 이쪽에 투영이 돼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요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방향이 3차원이니까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방향에서 이걸 우리가 쳐다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은 주파수축이 되고 x축은 주파수축이 되고 이제 y축은 어떤 함수값이 될 텐데 그 함수값은 아니고 사실상 그 진폭으로 이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쪽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 함수가 한 선상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겠죠. 한 줄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그 절대값으로 보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진폭의 정보를 이쪽에다가 적으면 요 반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은 f라고 y축은 진폭 정보로 해서 이쪽에서 쳐다보고 이 신호를 이 함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t분의 1이라는 위치에 진폭 c1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그리고 이 진폭의 정보 이외에 우리는 이 위상각이라는 정보도 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어딘지 여기인지가 그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상각 여기서 페이즈라고 되어 있죠. 위상각에 대한 정보도 역시 주파수 축을 x로 했을 때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t분의 1 위치에다가 현재 여기서 2분의 파이니까요.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위상각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즉 진폭과 위상각으로 두 개 정보로 해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파수축으로 표시된 사인 함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축으로 표시된 사인 함수와 주파수축으로 표시된 사인 함수의 그 차이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차원 그래프에서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함수를 나타낼 때 진폭을 나타내는 것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위상각 같은 경우는 양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부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요. 그 위상각의 부호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기준점인 O에서 앞쪽인지 뒤쪽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즉
5점 이전에 최대값이 발생하면 앞서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이후에 발생하면은 뒤쳐져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들이 있는데요. 현재 그 최대양의 최대값이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5점이 되죠. 5점에 앞서서 이미 최대값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양의 부호가 되고 이게 지금 파이죠. 요 거리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파이에 해당되는 높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양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2분의 파이이고 앞서갔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 5승과 일치가 되면 이제 0이 돼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최대값이 그 5점 이후에 나타나면 뒤처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위상각의 각도를 이 거리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이제 파이니까요. 이제 마이너스 파이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앞에서 했던 사각파의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주파수 영역에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정의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갖는 사각파로 되어 있는 주기가 t인 주기 함수인데요. 이것을 V의 급수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4개의 항을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4개의 항을 각각 이 항을 그림을 그리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포함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파란색이 돼서 이 두 개를 합친 결과가 여기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되고 세 번째 항은 또 양수로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앞에 두 항 합친 것에다 합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게 시간축의 ft 이렇게 해서 시간축으로 표시된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주파수 영역 차원에서 한번 쳐다보면 주파수는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메가 0t, 3오메가 0t, 5오메가 0 이렇게 가기 때문에 주파수가 1배, 3배, 5배, 7배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 축의 이쪽은 이제 진폭의 값이고요. 그리고 주파수의 이쪽은 위상각 이렇게 같이 동시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주파수가 F0 기준이 되니까 F0라고 하면 F0의 그 진폭이 파이분의 4죠. 그래서 파이분의 4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때 그 위상각은 이게 딱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위상각이 이제 0이 되겠습니다. 0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이제 3배의 주파수가 되니까 3F0 위치에 되고 그리고 그것의 진폭의 크기는 3파이분의 4죠. 그래서 3파이분의 4가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상각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180도 그러니까 그 파이만큼 우리가 앞서 가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최대값에 의해서 이 파이만큼 위상각이 앞서갔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F0라는 위치에 플러스 파이만큼의 위상각을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5F0의 위치에서는 진폭은 5파이분의 4 그리고 이것은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은 정확하게 이제 5점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위상각이 0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폭은 이제 계속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폭은 계속 낮아지고 위상각은 0 아니면 파이 0, 파이 0, 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죠. 이것이 주파수 축으로 표현한 거, 이것은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래프의 모양만 보여주지만 이것은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